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저는 최욱일이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 최욱일입니다. 추석 가족들과 오붓하게 잘 보내셨죠? 특히 몇십 년 만에 초대형 보름달을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가위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방송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3시에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국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녹화로 진행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궁금하신 댓글 질문 등은 다음 방송 방영 시 초대 손님의 답을 구해서 진행자인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시민의 신문에서는 홍성군 편집국장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김제 현안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등을 주제로 특별 방송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주간 탑 뉴스를 남성훈 기자 진행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김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옥일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에서는 김제에 거주하고 있거나 김제 애정이 가득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김제라는 지역에 훈훈한 얘기거리가 회자되고 출연한 한 분 한 분의 삶의 얘기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변화를 기대하는 꼭 필요한 방송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함께하고 있는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욱일이 만난 사람 8번째로 김제 노인복지센터 박경란 센터장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김제시 노인 관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앞으로 과제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되는 모습에서 사회적 행정적 지원과 역할 방향 등을 얘기하려 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에 네. 처음으로 이제 여성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네. 기분 어떠신지요? 글쎄요. 저 실은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인터뷰 이런 데 좀 익숙치 않아서 살짝 긴장하고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회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떨려요. 자, 그러면 우리 김제 네. 시민들과 시청자께 먼저 첫 인사말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에서 나고 자라고 또 교육받고 결혼해서 김제에서 일터를 잡고 정착한 그런 소소한 시민입니다. 김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현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제 노인복지센터장 박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마 시민들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열렬히 박수를 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김제 노인복지센터는 어떤 기관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하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 복지는 크게 시설에 입소하신 시설 복지, 입소 복지라고도 하거든요. 그것과 또 이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재가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재가노인 복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희 김제노인복지센터는 집에 거주하고 계신 재가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재가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관에서는 건강하신 노인분들에게 또 일자리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종합적인 재가노인 복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회복지에 몸을 담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실은 결혼하고 잠깐 일을 좀 중단을 했었고요. 실은 학부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성공의 신부님을 알게 되었고 그 신부님을 통해서 김제 지역에 이제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 좀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근무했던 곳이 김제 노인복지센터였고요. 일을 하게 되면서 신부님의 권유로
제가 사회복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복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그 신부님을 통해서 어떤 노인복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공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이고 성공이란 어떤 종교적인 입장과 또한 그 어떤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께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실은 성공회 신부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공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좀 그랬었고요. 그런데 성공회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국 국교회로 종교의 일종입니다. 그 예배의 형태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천주교와 매우 흡사하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개신교의 한 교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흔히들 쉽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죠. 성공의 신부님은 결혼을 하고 천주교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 사제의 독신제를 폐지하고 성공회 신부님들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제 지역에서 성공회 활동을 보면 1998년에 성공회 김제 성공회 나눔의 집이 설립이 됐고 이제 성공의 이념은 열림, 섬김,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 이념을 토대로 김제 지역에 성공의 나눔의 집이 운영되어져 오면서 실은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를 해왔고요. 사회복지하면 기본적인 태동은 빈민 구제는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빈민 구제를 굳이 종교와 연관을 짓자면 성경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회 내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어떤 정의를 세우는 일을 사회복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김제에서 사회복지 큰 기관들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기독교 하면 사랑, 뭐 불교 하면 자비 그러는데 성공회는 그 전체적인 총망라에서 정의로운 종교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나눔을 실천하고 아까 제가 성공의 이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섬김, 나눔, 아유 제가 여기서 열림, 섬김, 나눔입니다. 네. 네. 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제 특히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노인 장기 방문 요양,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김제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서비스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김제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종합적인 재가노인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예방 영역과 요양 영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차상위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 안부 확인,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 연계를 통해서 뭐 주거 개선이라던가 어르신들의 필요한 뭐 식료품 제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낙상이라던가 치매와 관련된 예방 교육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능 상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요양을 받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장기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기관의 특징으로 보자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김제에 유일하게 치매 전문 주간 보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저희가 차로 아침에 안전하게 모시러 갔다가 기관에 오셔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훈련을 받고 저녁 시간에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하신 노인분들에게는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김제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위탁받아서 저희가 8개 사업단 421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가 또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는 치매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네. 만일에 65세 그 기준이 안 된 상태에서 치매 증상이 왔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현재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인데 현재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 즉 뭐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치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아마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에 계신 우리 김제 시민분들이 김제 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백산에 이제 백산에 이제 장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 그런 것 같은데 그 센터에 근무하는 그 직원 수와 그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 말씀을 주세요. 저희 기관에 다양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운전원, 조리원 해서 총 저희 기관 직원이 10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대략적으로 한 2천여 명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네. 일부 시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이제 장소가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이제 여러 뭐 김제 시민 누구나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거기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에 관련해서 좀 입장을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저희 기관과 또 하나의 기관이 이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김제는 특이하게도 김제 시내권의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나머지 뭐 시설들 거의 대다수가 김제 시내권에 밀집이 돼 있는데 저희 기관도 김제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센터를 이제 신축을 하면서 실은 김제시의 입장도 그때 당시에 너무 시내권에 이제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좀 외곽 지역으로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기관이 이제 그 김제로 보면 북서부권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옮겨서 기관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김제시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 북서부권의 그 백산면 그 동쪽 끝인데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지 그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편중되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 저희 기관 위치한 백산을 중심으로 공덕, 만경, 진봉, 광활, 성덕, 청하 그리고 검산동까지 7개 읍면동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내권 어르신들 대다수 주간보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던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7개 읍면동을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2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제를 이제 네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제 북서 쪽이라고 하시죠? 네.
그러면은 남서쪽은 기관이 있나요? 남서쪽은 지금 성암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권 일부와 북동쪽. 예, 동북권은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그러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은 남동쪽, 남동쪽 성암. 성암. 네네. 이제 시민분들이 그래서 각 지역별로 밀착형으로 네. 기관들을 잘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네.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입수할 수 있는 네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통해서 또는 뭐 이장님들 통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노인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언제쯤 노인이 될 수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 65세가 노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만들어진 게 1981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2년도니까 41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의 평균 수명이 66.1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만 65세가 적합하다라고 했겠지만 지금 22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평균 수명이 83.5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 추석 시작되기 전에 제가 언뜻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다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도자료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실은 노인의 연령이 65세가 적합하지 않다. 이제 앞으로 노인의 연령은 10년 단위로 한 살씩 늘려서 74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는 기준을 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한 연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65세부터 저희가 공적인 노인복지 영역을 통해서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연금을 지급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65세가 될 때쯤 되면 노인의 연령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제 시내에서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자, 일부 시민들이 이런 비토가 있어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냥 뭐 길가에서 앉아서 뭐 잡담하면서 노는데 그냥 돈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세금을 축낸다. 뭐 이런 비토적인 말들이 혹간에 있습니다. 그걸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좀 네. 이해를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실은 이제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저는 복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께도 좀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 일자리는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성과 생산성을 담보한 그런 일자리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 차원에서 좀 바라봐주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노인에게는 사고가 있습니다. 4가지 고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질병이고요. 두 번째가 빈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 네 번째가 무의입니다. 무의는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지금은 주 5일 일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그러면 무의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고 일자리 사업에 나와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럼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소득이 생깁니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날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날이 현저히 줍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의료비가 절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한편의 그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노인 일자리 정책은 실은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그 네 가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으로 좀 시민들께서 바라봐 주시면 그런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설명이어서 딱 알맞는 설명. 어찌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그 일자리를 통해서 거동을 움직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향후적으로 그 병에 혹은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단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제 시청 지하에 있는 카페가 이제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곳이라고 돼 있고 또 센터장님은 그 카페를 또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건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네요. 뭐 저희 기관에서 그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뭐 저만의 아이템은 아니고요. 행정과 함께 만들어낸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읍면동에서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 79개 사업단 그리고 참여하는 어르신 수는 22년도 기준으로 5,845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뭐 환경 정리라던가 뭐 돌보미 그리고 뭐 학교 앞에 뭐 교통 정리 이런 공익적인 차원의 일자리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게 되면 노인의 연령의 특징을 봤을 때 학력 수준도 그렇고 사회적인 수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공익적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에 도달한 어르신들께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페는 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준 높은 우리 어르신들께 그런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런 측면과 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뭐 10년, 15년 후면은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다 노인의 연령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노인이 됐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수준 높은 노인 세대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신규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고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김제시에 있는 노인분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60세, 65세 전후로 해서 직업을 그만두고 근데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그 노인의 기준 연령을 74세까지 이제 적용을 이제 다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아까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65세부터 74세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이제 노인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안 될 것이고 어떠한 다음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현재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뭐 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직장의 정년이 만 60세다 보니까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노인의 연령이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개발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높다고 봤을 때 아마 노인 일자리의 방향도 그 시기까지 노인분들이 노인이 아직 안 된 그 중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연구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기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복지 박경현 센터장님은 노인복지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직업에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함께 오셨는데 그러는 특별한 연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재밌던 사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 우리 김제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한 지가 17년 차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또 남아 있는 재직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재가노인 복지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 센터가 초반에 열악하게 시내에 정말 조그만 임대 사무실 빌려서 있었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백산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김제시 북서부권을 다 책임지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제공하기까지 정말 함께해준 직원들 정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막 스쳐가고 제가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고 몸담았던 우리 기관이 김제에서 재가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김제 지역의 사람들은 참 순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김제의 사회 단체들이 참 많죠. 우리 사회자님도 사회단체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뭐 로타리 라이온스 70에 미라레 뭐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실 텐데 실은 저희 기관이 이런 사회 단체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 그런 단체들이 사회 단체들이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런 역할들 복지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생각나는 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정말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막 손을 호호 불면서 저희 김제시 그 폐 보도블럭 한쪽에 막 파헤쳐 놓은 그 보도블럭 가져다가 어르신 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 마당에 길을 좀 만들어 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저희가 몇 군데 진행했었죠. 노타리에서 기억나시죠?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집은 없지만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어르신 집에 여름에는 방충망을 해드려야 되고 겨울에는 비닐막을 쳐드려야 되는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어르신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노타리 라이온스 단체들과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그 김제 서부 제일 끝마을이 거전리거든요. 거전리에 사시는 진봉이요? 어르신, 예, 진봉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경로당이 정말 번듯하게 너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있기 전에 마을 해관이 있었는데 이제 뭐 폐가처럼 버려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였고 자녀도 없고 집도 없이 그 폐가 같은 마을 해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난방도 안 되고 단열 아무것도 안 되고 여름철이면 그리고 눈 오는 겨울철 뭐 곰팡이로 온 벽이 까맣게 천장까지도 이렇게 새카맣게 될 정도여서 방문한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일이 마른 수건으로 곰팡이를 털어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타리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어르신 집을 제가 좀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새까맣거든요. 방이 새까맸어요, 정말. 네, 모자 쓰고 수건 둘러쓰고 곰팡이 제거 작업, 벽지 다 뜯어내고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정말 머리에 둘러쓴 수건에 옷이 다 새까맣게 곰팡이가 묻을 정도로 우리 회원분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그 어르신 이렇게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곰팡이가 또 생겼죠. 근데 그 어르신이 좀 치매도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설에서 편안하게 정말 노후를 사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 그 이후에 1년 정도 후에는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쵸?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나요? 제가 입소하시고 한 2, 3년간은 그 시설에 확인을 했었는데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어르신이 살아 계신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이제 주변 분들도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런 역할 수행을 다 함께 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 또한 뭐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저도 지금까지 늘 이제 그런 분들을 함께 저도 뭐 도와가면서 없는 역량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금 전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노인복지는 10년 단위로 변화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후에 노인복지 어떤 방향이랄까 그런 모습들을 그려본다면은 어떻게 좀 답을 주실 건지. 제가 17년간 제가노인복지 쪽에 몸담고 있으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2번 있었습니다. 제가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87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그 공적인 서비스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사회는 너무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가족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산재, 고용 외에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시작되면서 내기 시작한 거였고요. 이걸 통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국가 책임제로 이제 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큰 변화가 한 번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어르신들에게만 제공되던 노인복지 서비스가 이제 요양 등급을 받은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어르신들도 요양 등급만 받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장기 요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던 게 실은 장기 요양 기관이 너무 난립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개인 기관들이 생기면서 노인복지가 마치 어떤 수익 사업, 어떤 영업을 위해서 대상자를 유인해야 되고 이런 형태의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모든 복지는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집중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예산도 그렇게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2020년도부터는 예방적인 노인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마다
권역을 정해놓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어르신들의 안부 안전 확인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요양 등급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인복지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예방복지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과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서비스 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서 노인복지가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10년 후에 노인복지를 물어보시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께 물어봅니다. 어르신 돌아가실 때 어디에서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내가 살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당신들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건과 의료와 복지, 주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 노인복지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그 정성주 김제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원스톱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10년 후 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내다본 그런 노인복지 정책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김제 씨가 지금 고령화율이 노인 인구 비율이 34%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인구 정책 문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 아닐까.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김제 씨 앞으로 그 지역사회 그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복지하시는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장 주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제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김제 씨 지금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지금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출생한 아이 숫자가 2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어른들 복지 못지않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 네. 제가 복지에 몸담고 있지만 복지는 제공하는 것도 제공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분이 자서전에서 전 세계가 은퇴 중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나 저는 이제 노인복지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정책에도 관심이 많고요. 근데 우리 청년 세대에게 노인들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 시민들이
행정과 또 기관과 함께해서 뭔가 그 김제 씨의 복지를 그려보는 그런 시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복지 전문가로서 또 김제시 행정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복지 행정에 대한 어떠한 가지고 있는 해안역들을 행정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해서 더 좋은 정책들로 우리 노인복지의 어떤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장시간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은요, 항상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와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 요구되는 다양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봉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김제시의 행복 조감도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제8대 시의원이었고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오상민 전 의원을 초대하여 지방자치 기초의원으로서 4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이상 정치와 현실 정치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면서 시민 권익 증진과 좀 더 나은 김제시 의회 역할에 대한 생각 등을 얘기하려 합니다. 9월 넷째 주 28일이고요.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대 손님의 김제 노인복센터 박경란 센터장이었고요. 진행의 최욱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